23년 고려대 세종 문제, 독해 문제 두 번째입니다. 아마도 세 번째까지 갈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26번, 7번 문제 먼저 봅시다. 문제 보시면 그죠? 글에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 찾으라는 거 하나 있고요. 뜻입니다. 대충 보니까 27번 문제는 메인 아이디어네요. 그죠?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고 지문은 조금 길이가 있습니다. 일단 봅시다. 역시 읽지는 않을게요. 그냥 해석만 하겠습니다. 흔히 추정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문학적 파워를 가지고자 할 때 자기 방에 가가지고 찍을 기사를 준비한다. 혹은 뭐 언론에 나갈 기사를 준비한다. 보통 사람들은 문학적 능력을 가지고 싶으면 이렇게 글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출판될 글들을요. 하지만 이것은 문학적 분화를 잘못된 끝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라니까 글을 잘 쓰고 싶어서 골방에 들어가서 출판할 거 쓰는 것 자체는 리트럴 파워를 하는 방법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이거는 아닙니다. 라는 소리네요. 그렇죠? 우리는 100번 말합니다. 한 번 쓸 때 우리의 말이 우리의 글보다 100배나 더 많이 쓰인다는 소리입니다. 실제 쓴다는 소리니까요. 가장 바쁜 작가니까 가장 많이 쓰는요. 무슨 조종래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사람조차도 1년에 한 권 이상 거의 쓰지 못합니다. 같다 소리죠. 그렇죠? 자기의 말이 일주일에 도달하는 그 양만큼도 안 됩니다. 말과 글의 비율은 사람은 처음에는 100배라 그랬고요. 그렇죠? 다른 방식으로는요. 1년에 기껏 한 권 책을 쓸까 말까인데 그 정도 양은 일주일 동안 떠드는 양에도 못 미친다 소리네요. 그렇죠? 일주일이 뭔가요? 한 두세 시간 떠들 양 될까요? 책 한 권이요.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말을 통해서 보통은 결정이 됩니다. 사람이 커맨드가 있는 자기 언어에 대한 이게 뭔가요? 구사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됩니다. 그죠? 보통은 그렇죠. 그가 슬로피하다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부정적이죠. 그렇죠? 뭔가 어설프고 뭐 잘 못하면 말하는 99번 경우에 잘 못하면 그는요 좀처럼 자신을 당겨 올리죠. 어디로? 힘과 정확성. 그쵸? 라이팅의 100번째 케이스에서 힘과 정확성을 끌고 올리지 못합니다. 이게 직역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말해가지고 대부분의 경우에 말을 잘 못하면요 글 한번 써가지고 인정받긴 어렵다. 뭐 그런 소리네요. 그죠? 됐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의 아주 전인입니다. 온전한 존재입니다. 똑같은 것이 다양한 문학적인 포품을 통해서 흐릅니다가 뭔가요? 한 사람이 온전한 존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여기서 말대로 하면 말도 잘하면 글도 잘 쓴다? 글 잘 쓴다는 말은 말도 잘할 거다. 이게 전제를 깔린다 소리입니다. 말이 단어가 종이에 발화되든지 혹은 공중에 던져지든지 이건요 말로 한다 소리죠. 그 발화자에게 끼치는 그 효과는 똑같은 겁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요 어색함이 있을지도 몰라요. 자신 안에서 그가 글 쓸 때. 이번에는요 글 잘 쓰는 사람은요 말할 때 똑같이 생각해버린 거죠. 어색함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죠. 요 문장 자체는요 전체 흐름을 좀 안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죠. 그쵸? 3번이 후보입니다. 확실히 그런 경우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둘 중에 하나 말하는 거나 글 둘 중에 하나에서 분명한 강점을 드러내고 다른 것에서 안 나는 경우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요. 이게 뭔가요? 예외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긴 하다. 그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다. 이거 말되죠. 그러면 이럴 수도 있다. 메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드물지만 있다니까. 100%는 아니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언어는 일단은 우리가 통제를 하면요. 통제 하에 있으면 이용될 수 있습니다. 말로든 혹은 글적인 목적이든. 이런 예외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보통은 잘 쓰여진다. 당연히 어색한 거 4번이겠네요. 그렇죠? 의심할 바 없이 최악의 작가는 죄책감을 느껴야 합니다. 혹은 죄가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통제 부족, 자기 산문에 대한 뭔가요? 이 말이 틀렸나요? 명제가 틀린 건 아니고요. 어쩌라고. 이 글을 지금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글을 하는 얘기는 말이 글보다 우선이고 말을 훨씬 많이 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글도 잘 쓸 거고 난 글만 잘 쓴다 이런 거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는 소리예요. 기본적으로 가치가 안 다는 소리입니다. 말하는 그 기회들은 엄청나게 뭐요? 글 쓰는 기회보다 훨씬 무게가 더 나간다. 더 많다. 우리는 똑바로 말할 거다. 그 성취한 작가에 대해서 그는 자신의 언어에 대한 메스터리, 통달한 걸 보여주고 있다고요. 글은 끝났고요. 그렇죠? 적절하지 않은 건 아까 4번이었고 전체 주제는 뭡니까? 말이나 글이나 거기서 거기고 말을 잘하면 글도 잘 쓸 거고 글 잘 쓴다는 말은 말 잘할 거고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글이나 연습하는 건 리트럴 파워 추구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아니다 소리네요. 그렇죠? 그럼 27번은 뭐 할까요? 해볼까요? 말은 주로 의미가 있다. 리트럴 파워, 그죠? 리트럴 파워 추구하면 골방에 들어가 글이나 쓰지 마라 그랬죠. 왜냐하면 훨씬 많이 100배나 많이 말을 쓰니까 말 잘하면 잘하는 거니까. 어떤 경우 제외하고요. 아주 드문 희귀한 상황 빼고는요. 사실은 대부분 사람이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내용 자체에 동의하든 안 하든 이 논리는 이 글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문제 봅시다. 그 다음 문제 보시면 28은 빈칸에 적절한 거 그리고 29는요 글의 목적 이 정도입니다. 최근에 개인적인 유전적인 유전자 검사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이런 거? 저도 한번 본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 본 것 같아 하는 걸요. 뭐 아마존에서 판다던가 그거 뭐 어디 침인가 묻혀가지고 보내면 뭐 검사 결과 온다는 건데 네 그럼 있답니다. 하여튼 6월 말 이래로 소비자들은 유전자의 특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의사를 통과하지 않거든요. 의사한테 안 가거든요. 꽤 간단합니다. 당신이 그냥 네 입 안쪽으로부터 세포를 이렇게 스와이프 한 번씩 문지르면요. 그리고 그 샘플을 좀 침이겠죠. 그죠? 그거를 그 기관에다 보내면 됩니다. 당신은 그 위험 보고서를 받아요. 12가지 범주에 대해서. 그 이제 혈당이든 뭐 피부 노화든 뭐 머리 빠짐이든 비만이든요. 확실히 도움됩니다. 당신의 유전적 정보를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지만 도움은 됩니다만 그게 진짜겠어요? 다 맞겠어요?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말들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유전적 정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당연한 얘기를 왜 해야죠? 그 어떤 사람들은 유전 테스팅 결과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다 믿으면 안 된다니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유전적 그 효과에 대해서 조심합니다. 조심합니다. 주의합니다. 환경적 변이 때문에. 그죠? 이 말도 될 것도 같은데요. 유전적 정보를 얻는 것은 실행 가능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유전적 프로파일을 발견하는 어쩌라고. 자, 2번, 3번 중에 조금 가면서 결정합시다. 예를 든 게 있네, 다행히. 예를 든 보면 되겠네. identical twins,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다른 신체, 체격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비만은 또한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전부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그죠? 한번 하면 되겠고. 우리는 연구에 익숙한데 교육 덜 받은 사람,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하기 더 쉽다고 비만에 걸리기 쉽다는 그런 연구에 익숙합니다. 전부 환경적 요인입니다. 어떤 이론들이 있는데 환경적 요인들이 또한 다음 세대에 carry down 또 뭐 결국 유전된다 이런 말이겠죠. 환경적 요인도 유전된다는 걸 보여주는 이론도 있습니다. 한국의 술, 담배 소비는 엄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환경적 요인의 소리죠. 갑자기 뜬금없는데 어쨌거나 그 글로벌 시장 연구 회사 뭐 뉴로모니스트 인터내셔널스의 조사는 보여줍니다. 26개 국가 중에서 26개 국가가 뭡니까? 보자. 온 나라는 없고요. 소베이 한 26개 국가 한국인들이 술 제일 많이 먹습니다. 얼마 먹는다 소린가요? 평균 하루당 168kcal 먹는다 소리네요. 그게 어느 정도 양인지 모르겠다. 이건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우리 걱정됩니다. 알코올과 담배 소비가 아마 사회적으로 이렇게 다음 세대로 전이될까봐, 퍼져갈까봐, 확산될까봐. 자, 제목이래. 이제 글의 목적을 뭐로 뽑을까요? 목적을 뭐로 뽑을까? 봅시다. 왜 대부분의 유전 테스팅은 믿을만하지 못하는가를 분석한다. 질병을 예측, 질병 얘기 꺼낸 적도 없고요. 그렇죠? 일단 사실이고 뭐 그 다음에 얘기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거는요, 사회적으로 유전된 나쁜 습관을 막기 위해 그 방법을 뭐라고 그러노? 한국인들 사이에 사회적으로 유전된 나쁜 습관을 막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좀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3번은요, 그 차이들, 유전적 효과와 환경적 요인, 건강에 끼치는 유전적 효과와 환경적 효과의 차이를 토론해 보려고. 토론하면 좋긴 한데. 지금 토론하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주의를 주려고.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 환경적 요인들이 다음 세대. 그죠? 이 유전은 당연한 거고, 유전적이지 않은 환경적 요인, 사회 경제적 혹은 유전적, 뭐 사회 환경적 요인들이 다음 세대에 전이될 수 있다라는 것을 뭐 주의를 주고 싶어가지고 했겠죠, 그렇죠? 그게 주로 이제 후반부 얘기였습니다. 이 정도가 그나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30번 한 문제인데 맞나요? 한 문제에 지문 긴 거 하나 줬네요. 그쵸? 추론될 수 있는 거니까 열심히 읽어야겠습니다. 추론될 수 있는 거. 봅시다. 이것도. 아일랜드 문화는 아주 풍성한 전통이 있습니다. 신화, 전설, 뭐 스토리텔링. 테일드 이야기들은 전달되고 또 세대에서 세대로 보통은 구전됩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보통 나라가 그렇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는 embellish 됩니다. 장식이 되겠죠. 덧붙여질 겁니다. 전래 동화들도 원래는 아주 단순했는데 나중에는 아주 뭐 내용이 디테일해지겠죠. 그래가지고 팬테스틱한 디테일도 얻게 되고, 그러나 가끔씩은 그 과정에서 진실을 이렇게, 그래 거짓말이 막 보태지겠죠. 원래는 진짜였다고 그다음 보태지겠지 뭐. 많은 심볼들은 세인트 패트릭 데이하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완전히 패브리케 조작된 겁니다. 만들어진 겁니다. 또 그 중에 몇몇은 또 세인트 패트릭의 진짜 뿌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제 선교사였고요. 그 아일랜드에다가 기독교를 이제 가져온 사람인가 봅니다. 최초의 아일랜드 기독교 전파 선교사 뭐 그 정도인가 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런 날은 들어는 봤습니다. 아마도 가장 흔히 들려지는 이야기는 그가 아일랜드에서 선교하는 동안에 그는 힐탑에 서 있었고 나무 막대기를 옆에 턱 들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모든 뱀을 banished, 쫓아냈겠죠. 추방하다니까 아일랜드에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언덕에 선교사가 언덕에 탁 올라가가지고 막대기 옆에 탁 들고 뱀 다 쫓아내고, 상징적일 수는 있겠다. 뱀을 이렇게 사탄 뭐 이렇게 하면. 이런 이야기는 가장 확실하게 신화입니다. 그 뱀 쫓아내기는 정말로 메타포입니다. 비유입니다. 은유입니다. 이교도 이념을 선멸하는 아일랜드로부터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것은 사실을 셀러브레이트 합니다. 세인트 패트릭은 성공적으로 아일랜드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했다라는 사실을 축하하고 기념합니다. 사실
200년의 패트릭의 첫 번째 미션에 200년 안에 아일랜드는 완전히 기독교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년 만이네요. 그죠? 한국식으로 말하면 한국은 이제 한 100년, 한 120, 30년, 140년 됐나요? 기독교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또 다른 놀라운 디테일, 이 전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놀라운 디테일 또 다른 거는 증거가 없습니다. 아일랜드, 섬이에요. 아일랜드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아일랜드 섬에서 한 마리의 뱀에 대한 증거도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일랜드 섬에는 뱀이 없다 소리예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제가 아는 선생님 하나도 뉴질랜드에서 오랫동안 계셨는데 거기 뱀 없대요. 지금 아일랜드도 없다 소리네요. 또한 첫 번째로 이 이야기가 언급된 것은 거의 1000년 패트릭 사망 1000년 후에까지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 후가 지나서요 겨우 뭐 이런 얘기가 언급됐다 소리입니다. 아일랜드 뭐 전승의 또 다른 예는 그죠? 주류에 들어가고 있는 거는 레포르천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짐승 이름 같은데요. 짐승 이름인 거 잘 모르겠고요. 좀 보다 보면 그 문맥상 알아내겠죠, 그쵸? 그 레포르차는 이 인물이네, 사람인가 본데. 더 붙은 거 사람이라도 좀 봅시다. 보다가 말할게요. 얘는 본래는 세인트 패트릭과 아무 상관없었고요. 혹은요 세인트 패트릭 데이하고 기념하고도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 셀틱 크리처는 그죠? 켈틱이든 셀틱이든 놔둬버리시고요. 하여튼 요 크리처가 요겁니다. 지금 어떤 요 동네를 상징하는 그 생물 같습니다. 요렇게 불리는데 의미는요 몸 작은 친구 이런 뜻이네요. 얘는 뭔가요? 꼭 뭐 같다고요? 요정 같은데 요정 같긴 하지만 애가 좀 심술궂고 불평 많은 놈입니다. 그리고 이게 켈트족들은 이렇게 합시다. 켈트족들은 미끼를 이 작은 놈들이 짐승인지 뭔지 좀 사람을 나타내는 특정 부족인가 봅니다. 특이한 요정 같은 애들. 얘들은 신발 고치는 일을 담당했다. 이건 책임졌다네, 그죠? 다른 그 요정들의 더 있네요. 그들은 알려져 있습니다. 유명합니다. 그들의 이렇게 속임수 때문에 약간 심술궂은 요정 같은 느낌이네요. 그리고 항상 자기의 이렇게 많은 우화 보물들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게 금덩어리들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1950년대에 얘는 월트 디즈니 영화에 묘사되었네요. 아주 유쾌하고 프렌들리한 놈으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아는 바하고는 살짝 달라졌습니다. 만화에 나올 때는 심술궂고 못된 애를 나오긴 좀 그러네요. 그렇죠? 주인공을 쓰려면 특히나 그렇겠네요. 이건 완전히 만들어진 묘사입니다. 하지만 뭐 그거 어쨌거나 스톡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은 얘는요 아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상징입니다.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와 아일랜드에. 글쎄요. 자, 그럼 답을 뭐로 할까요? 봅시다. 문제를 잘 기억해. 추론할 수 있는 바.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일부 사실은 미신일 수는 모르겠다. 미신이라고 말하는 건 딱히 모르겠는데 비판받았다는 더 없습니다. 그리고 흔히 알려진 사실은 만들어진 거 맞죠? 통일이 만들어졌죠. 대부분은 또 만들어졌습니다. 계속 덧붙여졌으니까. 됐고 그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31, 32요. 31은 빈칸에 가장 적절한 말. 저 맨 밑에 있네요. 그리고 32는 농업의 다각화, 뭐랄까 이거 집약화, 집중, 농업의 집약화, 집중의 그 주요 특징 보면 알겠지. 뭐 농업 얘기인가 봅니다. 원시 농업 상태 조건 하에서 농부들은 거의 그 곤충 벌레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농업의 집약화와 함께 생겨났습니다.
엄청 큰 이거 뭔가요? 에이크리지, 에이커즈 그쵸? 땅에 어디다가요? 하나의 작물에 디보션 바치기. 말기 알아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벌레 문제가 없었다. 원시 녹음인데 자연 그대로의 녹음이겠죠. 근데 그러다가 아하 요거 돈 되네 그러면서 딱 그거를 재배하다 보니까 벌레 문제가 생겼다 소리네요. 그죠? 그런 시스템이 뭔가요? 하나를 완전 집약적으로 하니까 아주 폭발적인 증가, 이 특정 그 벌레 개체, 곤충 개체의 폭발적인 증가를 위한 무대를 깔아줬습니다. 하나만 이렇게 하는 농업은 자연이 작동하는 그런 원칙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농업이요? 엔지니어가 그걸 그렇게 하도록 이제 생각하는 그런 농업입니다. 돈 되게 하려고, 돈 벌려고 이렇게 하는 엔지니어가 작동하는 거라는 자연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인위적인 거라는 소리죠. 자연은 되게 큰 다양성을 우리 환경이겠죠. 설마 경치에 있습니까? 환경 안에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뭐예요? 그걸 단순하고자 하는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는요, built-in check와 balance, undo라는 말은 사실은 단어가 쉬워 보이지만 이런 단어는 원래 없던 단어고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do는 하는 거예요. undo는 뭔가요? 한 걸 안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게 사실 인터넷 등장하고 되돌리기, 무슨 컨트롤 Z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컨트롤 G. 그게 undo인데 만들어진 말인데 그냥 우리말로 하면 취소하다 이렇게 합시다. 어쨌거나 그는요, 그 인간입니다. 인간은 내부적으로 있는 이런 조절 능력 혹은 균형 감각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자연이 그죠? 그 어떤 그 경계 내 바운드 내에서 종을 탁 묶고 있는 밸런스와 원래 갖고 있는 어떤 조절 능력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한 중요한 자연적인 조절 능력은 뭐예요? 그 적당한 서식지의 수에 대한 제한입니다. 각 종에 대해서. 분명히 한 곤충 벌레가 live in이 아니고 먹고 살답니다. on이니까. 그 밀 먹고 사는 한 벌레는 개체수를 막 늘려가지고 어디까지요? 훨씬 높은 수준까지요. 농장에서 어디에요? 밀에 받쳐진 농장에서 훨씬 많이 개체를 확 늘릴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보다요? 밀이 다른 작물하고 막 섞여버리는. 그래가지고 그 벌레는 적응하지 못하는요. 자, 정리하면 똑같은 얘기 하고 있습니다. 밀만 확 재배한 농장에서 그 밀만 먹고 사는 벌레가 잘 자랄 수 있다고. 막 뒤섞여가지고 복잡해지는 것보다 당연하죠. 걔는 밀만 먹는 벌레니까. 그리고 완전 깔아놓으니까 완전히 그 생산성이 엄청 좋아지겠죠. 밀 생산성 말고요. 그 벌레가 벌레 새끼치고 하는 것들요. 먹을 거 천지니까. 같은 것이 다른 상황에게 또 일어납니다. 그 미국의 큰 지역의 도시들은 길거리를요 아주 이 고상한 이건 뭐라 그러더라 무슨 나무 이름을 지금 제가 딱 기억이 안 나는데 흔히 느릅나무 그럴 거예요. 아마 느릅나무를 잘 일렬로 딱 배열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만들어내길 바랬던 그 아름다움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완전한 파괴로 병이 그 느릅나무를 확 쓸어버렸어요. 그게 누가 가져온 거예요? 딱정벌레가요. 아주 그 큰 개체를 이룰 그런 가능성이 완전히 제한적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나무에서 나무로 퍼질 가능성이 완전히 적었는데, 뭐 했더라면요? 그 누릅나무가 원래 있는 그대로 그 많은 나무 중에 하나에 불과했더라면, 그죠? 굉장히 다각화된 플랜팅에 그냥 그 중에 하나이기만 했으면 문제 없을 나무, 뭐 이 정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할까요? 여기서 요거 해야겠다. 가끔씩 있는 하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길거리에 가로수로 느릅나무를 확 깔아버리니까 똑같은 특정 고고에 잘 사는 벌레들이 그 딱정벌레가 옮기는 그 질병이 확 퍼졌다는 소리입니다. 뭐 그럴 리는 없지만 그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이렇게 각종 나무 여러 나무를 갖다 놨더라면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 거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느릅나무가 가끔 있는 여러 개 중에 하나였더라면 문제 없었을 일을 느릅나무만 쫙 깔면서 딱정벌레가 옮기는 그 병이 확 퍼졌다는 소리입니다.
다음 중에 주요 특징은 뭔가? 농업의 이렇게 집약은요. 아까 나왔죠, 그렇죠? 집약되면 특정 벌레들이 확 살아가지고 뭐 병도 옮길 수 있고 뭐 그런다 그랬죠. 32번 답은 좀 요거 하면 되겠다. 그죠? 자연의 고유한 질서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흔들어 버립니다. 33, 34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33은요. 33은 허리케인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이고 34는 허리케인의 움직임이나 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허리케인 얘기가 봅니다. 매년 후반부에 많은 강력한 폭풍이 생겨납니다. 열대의 대서양 카리브 바다에서. 우리 쪽은 아니니까 허리케인 맞는가 봅니다. 우리 쪽은 태풍이니까요. 태평양이고. 이거 중에서 한 half a dozen이니까 6개 정도가 강하고 휘몰아치는 시속 75마일짜리 바람을 만들어냅니다. 혹은 그 이상의 바람을요. 그들이 허리케인 지위를 주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75마일 넘으면 허리케인 지위를 주게 된다. 됐고. 그 다음에요. 몇몇은 보통은 해안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수백 달러의 피해를 끼칩니다. 수백만 달러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옵니다. 큰 폭풍우들요. 해안을 때리는 큰 폭풍우들은 아주 순수한 그냥 회전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디스터번스. 그렇죠? 수백 심지어 수천 마일 떨어져 가지고 바다 쪽으로 가는 뭐 그런 건데 그들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물 쪽으로 그 물은요 그 여름 태양에서 뜨뜻해진 그 온도가 올라가 버린 그 물로 슥 옮겨짐에 따라서 그들은 서쪽으로 갑니다. 무역풍에 의해서 그 조건들이 맞으면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런 이 디스터번스의 바닥에 그리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위에서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수분, 이 따뜻한 공기에 있는 수분이 비를 만들어내고요. 그것과 함께 강한 바람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열도 같이 나오겠죠. 열이 또 증가함에 따라서 어린 허리케인이 소용돌이 칩니다.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으로. 허리케인의 평균 수명은 단지 한 9일 정도 됩니다. 그지만 거의 힘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허리케인의 폭우, 하루에 이렇게 내리는 그 폭우, 레인폴이니까 강우가 만들어내는 그 열 속에 있는 그 에너지는 전체 미국 전역의 전기 필요를 거의 6개월 이상 정도를 충족시키니까 엄청나네요. 그죠? 하루에 허리케인의 강우가 내리는 그 강우가 발산내는 열 에너지가 미국 6개월 전기만큼 된답니다. 바람이 아니고 물은요. 사망과 파괴의 주요 소스입니다. 허리케인에서.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죽는다기보다는 물 때문에 많이 죽는다. 보통 태풍 오면 홍수 나서 죽죠. 바람으로 죽을 수는 있겠죠, 물론. 티피컬 허리케인, 전형적인 허리케인은 한 6에서 12인치의 그 폭우가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갑작스러운 홍수가 일어나고요. 최악은요, 바다의 강력한 움직임입니다. 산 같은 이 어디로 갑니까? 저압의 허리케인 중심부로 들어갑니다. 향해 가고요. 그리고 물 수위는 올라갑니다. 한 15피트 정도 정상보다. 그게 해안 쪽으로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 써놨습니다. 그럼 33번은요.
언급되지 않은 거, 그것을 아주 파괴적으로 만드는 거. 지속기간 나왔습니까? 지속기간이 안 나온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결정하는 요인이 나왔습니까? 어떻게 얘가 그 지속기간이 계속되는지 얘기했습니까? 없어요. 그죠? 평균 지속기간, 평균 수명 같은 걸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그걸 결정해주는 요인이 뭔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됐고. 34번이요. 이 허리케인의 파워나 움직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 물, 바람, 온도, 땅은요? 땅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지형적 요인이 있냐? 그런 얘기 언급한 적 없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